이건 전 자다가도 깰 악몽이에요. 이거 죽는 거야. 피가 안 통는다. 끔찍한 일이거든. 안녕하세요. 양악 김선생입니다.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양악수술을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 상악수술은 IVR로, SSR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맞아요. 상악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알려진 게 없다는 건 결국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논쟁의 거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상악 수술에 대해서 분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르포트라는 유명한 의사가 위턱, 상악이 어떻게 부러지는지를 이렇게 조사해서 논문을 발표했어요. 분류를 했죠. 머리뼈를 톡톡 쳐서 어디가 부러지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부러지는 라인이 르포트 1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로절단돼서 부러지더라. 아니면 광대뼈랑 상악골의 접합 부분이 있거든요. 여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러지는 사람이 많더라. 이걸 루포트 2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약간 머리뼈하고 이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뼈랑 상악골이 경계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잘 부러지더라. 이건 루포트 3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부러지고 단단히 붙어있는 걸 굳이 잘라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부러지는 데를 살살 인위적으로 잘 부러뜨리는 게 상악골의 수술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제일 쉬운 건 결국 루포 1이에요. 그리고 제일 안전하고. 왜? 여기로 가면 어디예요? 눈 바로 밑이죠. 잘못하다 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예요, 뇌. 이거 잘못되면 두개골하고 어떻게 부서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루포 2나 루포 3는 굉장히 사실 위험한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개원가에서는 루포 2나 루포 3는 사실 엄두를 낼 수도 없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학병원에서도 아주 공격적인 몇 면의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제 신경외과랑 같이 협진을 해서 이쪽도 같이 건드려 가면서 수술하는 경우를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 루포 2나 루포 3가 필요한 사람이 보통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루포 2나 루포 3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보통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신드롬. 얼굴이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긴 사람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턱이 좀 나왔다, 턱이 좀 삐뚤어졌다 수준이 아니라 미간도 이상하게 넓고 머리통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 신드롬 환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3급 교합, 턱이 나온 사람들 이거 빼주는 게 제 소견은, 또 제 은사님들의 소견도 루포2까지 할 필요 없다. 루포트 1만 해도 충분히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러나 아주 선택적으로 꼭 해야 될 사람은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당연히 대학병원에서 해야 돼요. 루포 1으로 결국은 모든 수술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낮은 레벨에서 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여기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약간 하이 레벨에서 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이 루포트 1이라고 그래갖고 약간 더 높은 선에서 쳐서 빼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도 이제 눈물샘 같은 게 잘못 건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해야 돼요. 이 안에서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다면 이걸 더 조각내는 거예요. 어느 뭐 병원에서는 3악 수술이네, 4악 수술이네 이렇게 또 말을 붙였더라고요. 3악 수술, 4악 수술은 일단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건 루포트 1으로 뼈를 내렸어요. 루포트 1으로 내린 다음에 이걸 한 번 자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로 분리되죠? 양악이 한 번 더 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말은 또 3악 수술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ASO처럼 이 부분만 자른 거예요. 대신에 그러려면 여기도 또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가 더 잘린 거거든요. 이건 뭐 그들 말로는 4악 수술이라 하지만 그냥 우리 의사들끼리 말하기에는 루포트 1에 2피스 세그멘탈을 했다, 이건 3피스를 했다 라고 우리들끼리는 얘기해요. 이거는 어떤 때 하냐면 교정치료로 도대체 악공을 더 이상 넓힐 수 없을 때, 혹은 교정치료로 악공을 너무나 조일 수 없을 때, 혹은 발치 공간을 위로 당겨야겠는데 도저히 안 들어갈 때, 아니면 빨리 발치 공간을 확 닫아서 빨리 치료를 끝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교정과에서 의뢰되는 거거든. 난 웬만하면 교정과에서 2피스나 3피스 안 할 수 있게 교정 잘 해주시길 바라죠. 나 1년에 몇 케이스는 저도 이걸 해요.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작은 조각을 내는 거예요. 작은 조각을 내는 거고, 만약에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것 자르다가 뼈가 아니라 밑에 붙어있는 입천장 살까지 확 잘렸어. 만약에 뚝 잘라내서 잘못했더니 뚝 떨어져 났어. 이건 전 자다가도 깰 악몽이에요. 이거 죽는 거예요. 피가 안 통는다. 끔찍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자르면서 손을 발발발 떨면서 살살 해야죠. 굉장히 예민한 수술이에요. 웬만하면 안 하고 싶죠. 지난번 영상에서 그 하악 수술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혹시 상악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실험적으로 시도한 선생님들이 좀 있었고, 저도 한 2케이스 정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몇천 케이스 한 것 중엔 정말 빈도 적은 거죠. 고민을 하다가 이건 정말 상악만 해도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몰라서 환자한테 상악만 하고 얼마 안 있어 이상하면 내가 하악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다라고 몇 번을 얘기해서 허락 다 받고 상악
상악만 해봤어요. 근데 결과 좋았지. 입이 많이 튀어나왔고 아래턱은 좀 부족한데 상악만 집어넣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여러모로 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굳이 이 아래턱뼈 신경 쓰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감소해 가면서 수술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위턱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위턱만 이렇게 집어넣고 교합은 맞추고 대신 턱이 많이 부족하니까 턱끝은 많이 앞으로 뺐죠. 수술 전에 이랬거든요. 입은 많이 튀어나왔고 아래턱은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었는데 보다시피 입이 쏙 들어가고 아래턱이 나오면서 상악만 하고 턱끝 2부 성형수로 턱끝만 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정말 적합한지 다른 거에 문제가 없을지 잘 판단해서 상악만 시도될 수는 있어요. 근데 흔하지 않아요. 오늘은 양악 수술 중에 하악 말고 상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결국 상악 수술은 거의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잘 진단해서 정확한 위치에 잘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주치의께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좋은 결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